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저 오늘 좀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알려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분양권. 자,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되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생기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입니다. 매매를 제한하겠다. 자, 그럼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의 경우는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안들은 기간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 요건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어떻게 변경되냐? 첫 번째로는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최대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게 되면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3년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 지역의 경우는 최대 8년에서 이제는 1년 동안만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거주 요건은 일단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반쪽짜리 제도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거주 요건까지도 폐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전매 제한의 개념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제로 선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였죠. 자, 따라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권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광역권에 따라서 각각 그 기간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매매 불가능하고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은 괜찮은데 어찌됐든 간에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택을 분양받은 뒤에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못하게 했던 그런 규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규제 지역 해제를 조금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규제 지역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3년 1월 5일부터는 이제 네 곳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어서는 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남은 구는 전체 전국에 4개밖에 없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남았다. 자,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2023년 1월 5일부터 이렇게 변경됐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를 먼저 잘 기억하셔야지 이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혹은 과밀 억제 지역,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의 경우는 최대 10년, 그다음에 과밀 억제 지역의 경우는 최대 8년,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최대 4년이었는데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에서 이제 3년만 보유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은 일단 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이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도권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8년에서 이제 앞으로는 1년 동안만 보유하게 됐을 경우 뭘 할 수 있다? 분양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6개월만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그냥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대 10년, 최대 4년 동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는 1년,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은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냐? 자, 발표는 2023년 1월 3일 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시행 시기는 이번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몽땅 다 소급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조치를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시켰는데 거주 의무도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는 최대 5년 동안의 거주 의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개발 지역의 경우는 최대 2년 동안의 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폐지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주 의무가 폐지하게 되면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시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전세금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이 깡통주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제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세입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신경 써야 될 거는 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는 예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인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단기 차익을 목표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양도소득 세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 미만 보유하고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7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했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60%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만 아주 좋게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즉 단기 보유 후 양도한 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의 경우는 45%로, 그다음에 1년 이상 보유의 경우는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최저 6%에서 최고 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2024년 이후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확정 기간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 신경 쓸 것은 여러분들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과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 아직 국회 통과 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분양권의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단기 보유한 이후에 양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요건 국회 통과, 두 번째로는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